in the game of love. When I interviewed you a year ago, you struck me as being a particularly passionate young man. A little incoherent, maybe a little gauche. Ryan Jackson was perfectly clueless. I'm sorry, I didn't get your name. Rebecca Epstein. That's a Jewish name, isn't it? Shalom, Brian. Brian's still the loser. Are you writing poetry? Give me that! You're not going to turn into a wanker, are you? Until Alice! he met the perfect 10. 어릴 적부터 대학생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꿈이었던 주인공 브라이언 잭슨. 대학 입학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하게 된 브라이언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 스타트 포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약간 특별한 특집 느낌으로 열주님의 영화 소개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미스고님의 정말 명 영화 소개를 익숙해져 있다가 또 이런 느낌으로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새로운 느낌이죠. 말하니까 약간 중저음의 약간 베이스 괜찮은 것 같은데. 누가요? 본인이요? 스스로 말을 하면서 그걸 또 들으니까 다재다능하네요. 녹음도 되나요 혹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판단을 하고 이런 게 열주가 스스로를 뿌듯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아까 그 다니엘 레드클리프 씨가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열주한테 스스로도 또 자기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지? 아 내가 나를 칭찬하고 이렇게 선순환. 진짜 목소리가 좋네요. 약간 좀 천어지신 것 같아요. 본인의 본인의 고정 코너를 뺏기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치. 저희가 오늘 임팩트에서 다룰 영화는 미스고님의 추천 영화. 네. 성장하면 이 영화. 스타트 포텐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영화 제목을 보면은 스타트가 아니고 스타터 네 맞아요. 영어로는 포텐이에요. 네. 그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 퀴즈 이 영화의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는 유니버시티 챌린지. 유니버시티 챌린지라는 이 우리나라로 치면 장학 퀴즈, EBS 장학 퀴즈죠. 맞아. 이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의 가장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 스타터 포텐이라는 건 이제 10점을 딸 수 있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문제라는 느낌의 그런 그냥 그 가장 대표적인 소재의 캐치프레이즈를 영화 이름으로 그냥 따온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성장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택과 삶을 퀴즈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사랑을 퀴즈라고 생각했을 때 10점짜리라는 것은 사실 이 10점을 따는 이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가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껴야 되는 그래서 앞으로의 점수를 따가는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 보너스 문제들도 얻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선택의 순간을 주는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이 스타트 포텐이. 이 감독이 제 생각에는 이 영화 제목을 정할 때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사랑이겠죠. 어떤 여자를 선택하는가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첫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10점 또는 20점 또는 마이너스 10점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어떤 그 퀴즈와 같은 우리 인생사를 좀 재미있게 다뤄보고 싶어서 영화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감독하고 얘기해보셨어요? 보이스톡이라도? 보통 아니 그냥 그 인생을 퀴즈로 비유하는 듯한 그 대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마지막에도 이제 그 누구였죠? 레베카? 네. 레베카 이름 틀리면 안 되지. 레베카. 이름 틀려가지고 화냈잖아요. 맞아. 레베카. 레베카가 한테 이 주인공 브라이언이 Will you forgive me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맨 마지막에. 근데 그 여자가 You know the answer. 너 답을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퀴즈의 목소리구나. 네. 혹시 자막 없이 보시나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거는 되게 좋다. 이게 의역하거나 자막을 번역했을 때 원래 영화의 맛을 못 살리는 그런 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유노우디엔스는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는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갑자기 미스고님이 아니 그냥 너님이 답을 알고 있잖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퀴즈에서 이렇게 됐다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그냥 자막으로 번역했을 때는. 근데 듣고 나니까 그러네. 미스고님 되게 달라 보이는 순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이게 2007년도 네, 맞아. 작품인데 네. 제가 진짜 딱 10년 전에 봤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대학교 1학년 때지. 그때 봤는데 그때 생각하는 인생이랑 지금 생각하는 인생이 좀 다른 것 같은 게
그때는 정말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저한테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그리고 뭐 실수 하나만 하면은 그냥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완전 날 루저 같고 그냥 나는 이 인생의 패배자야. 난 더 이상 살 수 없어. 막 이렇게 느껴졌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더 패배자 같아졌네. 아니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 수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갑자기? 스티븐 잡스가 말했던 그렇죠. 뭐 그런 건 그래 약간 좀 다른 게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그 점을 잊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사소한 그러니까 뭐 실수가 대단해 보여도 나중에 전체적인 그 인생을 봤을 때 그거는 너무나 미비한 부분이고 그냥 점과 같은 정말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더 성장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수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러지 않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각도 아무렇지 않게 아, 하게 맞아. 되고 본인의 실수에 좀 나태해졌죠 사람이.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푸는 거는 사실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유도 주고 템포도 주고 우리가 항상 이제 알레그로로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레그로라는 것은 이제 또 피아니시모. 피아니시모는 여리게, 네. 여리게. 알레그로는 좀 빠르게, 안단테는 느리게. 맞아요? 나중에 찾아봅시다. 맞아요. 안단티노도 있는데 그건 뭐죠? 점점 느리게인가? 그거까지 기억 안 나요. 아무튼 이제 좀 인생을 마이너스 5점. 그렇게 좀 볼 수 네. 있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10년 전에 봤을 때는 진짜 그 주인공 브라이언이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어떤 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해서 막 친구들이랑 관계도 막 다 끊고 집에서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게 너무 저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뭐 실수 한 번 하면은 그냥 진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거기 안에 갇혀가지고 막 진짜 너무너무 우울해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너무 그냥 영화가 그냥 애들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10년 동안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아 진짜. 생각했어요. 네. 저는 반대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떤 그런 풋풋한 연애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레베카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랑 앨리스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데이트 준비할 때 어떤 그런 풋풋함, 첫 파티에 갔을 때의 어색함,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첫 데이트 장소를 어디를 정하는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어떤 그때만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등장하는데 뭔가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30줄이 돼서 이제 이걸 봐서 그런지 그냥 되게 애기들 같고 맞아, 귀엽고 그리고 되게 이 주인공 이제 맥어보이가 배우를 워낙에 연기를 찌질한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파티 가서 쭈뼛쭈뼛하고 막 있어 보이려고 하고 허세 부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소년에서 청년으로 막 넘어간 그 아이의 어리숙함을 잘 표현했을까. 맞아. 참 너무 그게 되게 또 그것만으로도 성장 영화만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거기 보면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베네딕트 컴버비치도 나오고. 맞아요. 보면서 그분이 맞나 계속 헷갈렸거든요. 누구요? 베네딕트인 것 같은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너무 좀 안면 인식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분이 맞나라뇨. 무슨 너무 말씀이세요? 그분인데. 그러니까 아니 분장을 한 것도 아니고 참 이거 맞죠? 근데 맞아요. 맞더라고요. 맞아요. 레베카도 되게 유명한. 이 영화를 지금 뭐 검색을 해보면 물론 맥어보이도 훌륭한 연기를 했습니다만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팬들이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베니라고 애칭으로 부르는데 베니를 보려고 이 영화를 다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왜 스펜서랑 싸울 때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막 때리는 그런 장면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감 연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진짜 정말 연기 잘해요. 정말 인상 깊은 연기 아니에요. 그 퀴즈 못 풀었을 때 우는 거랑 라이벌 만났을 때 표정이랑 이런 거는 그 연기들만으로도 이 영화를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거기서 너무 웃겼던 게 나중에 그 퀴즈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각자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베니가 얼굴을 많이 맞아가지고 한쪽 얼굴에 거의 피범벅 멍들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막 계속 이러면 그 옆으로 얼굴 측면을 돌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엽다. 그런 디테일들. 재밌었어요. 열주님? 열주님은 성장을 좋아하는 열주님이니까 이 영화를 또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먼저 이제 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어머니랑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죠. 근데 그때 집에 나갈 때 골든 코트를 하나 골라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유행에 되게 뒤떨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죠. 근데 이게 영화가 시대적 배경이 85년이에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나름 되게 꾸미고 간다고 하는데 되게 촌스러운 촌스러운 거. 그런 맞아 스타일 맞아 있잖아요. 맞아. 딱 그거 골든 막 그런 라인 보면서 약간 대학생 때 저 떠오르더라고. 그런 게 너무 막 짜릿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공감이. 맞아. 너무 손발 오그라드는데 나도 했던 거야. 맞아. 그 장면이 나오면서 아 이제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겠구나. 거기서 이제 좀 몰입을 하면서 봤죠. 열주가 의상 얘기를 잘한 게 마지막에 성장하고 나서의 그 브라이언의 옷차림이 좀 더 성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 자켓이나 어떤 그런 것도 의상으로 또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40살에 지금 모습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풋풋할까요? 전 그게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또 20살 만에 가지고 있는 풋풋함이 있잖아요. 약간 40살이 30살을 떠올렸을 때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는데 30살일 때 20살 떠올렸을 때랑 그죠? 40살일 때 20살 떠올렸을 때랑 50에 20살 떠올렸을 때 그때가 다를 것 같아요. 20살에 대한 이 맞아. 잔상이 계속 항상 평생 남아있고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 중에 말 실수한 게 있었거든요. 네. 말 실수를 이걸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 실수를 좀 했었거든요. 말 실수를 했었는데 그 영화 뒷부분을 다시 또 보고 내용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 주인공도 실수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 실수를 하잖아요. 되게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여자친구 말 실수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뭔지를 알려줘야지 공감을 하지. 약간 아니 공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하니까 되게 저 혼자 꽁하게 이 주인공이 집에 박혀 있는 것처럼 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잤는데 요거 영화 뒷부분을 다시 보면서 그 좀 마음이 많이 힐링이 되더라고.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대사요? 네. 실수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물론 큰 실수죠. 떨쳐버릴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며 영원히 마음속에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뒷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뒷부분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대사가 영화의 주제거든요. 네. 다 공개해도 돼요? 제가 해도 돼요? 뭘 해? 무슨 말이죠? 하세요. 저희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청취자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는 게 뭐 자기들끼리만 방송하고 우리는 하나도 못 따라가겠네가 아니라 저랑 리스고도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노력해서 따라가 봅시다. 하세요. 대사를 조금 제가 편집을 할게요.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물론 큰 실수죠. 떨쳐버릴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며 영원히 마음속에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똑똑하고 싶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해당되지 않았죠. 때문에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워갈 것입니다. 인생은 올바른 답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레베카한테 찾아갈 때 그때 뒤에 깔렸던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좀 혼자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고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 더 노력을 해서 이제 더 많이 배워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죠. 실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래서 제 카카오톡의 배경 화면을 요거 명대사로 해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가 보라는 건가요? 지금 한번 봐야겠네. 근데 저희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말이 있어요. 정답을 맞추면 기분은 좋지만 정답을 못 맞추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된다. 이 얘기가 전 참 좋더라고요. 정답을 맞추는 거는 나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정답을 못 맞추면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실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사실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하면 그때 돌아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그 순간에는 너무 창피하거나 또 곤란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거기 매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청년기의 어떤 그런 귀여운 실수나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 잘 녹여낸. 제가 원래 저 이 영화가 되게 대단한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막 엄청 잘 만들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네. 그냥 성장이라는 주제로 정하자고 했을 때 뭔가 생각나더라고요. 10년 전에 본 영화가. 그래가지고 한번 꺼내봤습니다. 좋았어요. 그냥 뭐 그 성장기를 뭐 보이우드나 어떤 그런 뭐 기존의 다른 성장 영화들, 빌리 엘리슨 이런 영화들처럼 드라마틱한 한 사람의 변화나 그런 어떤 인생기의 전반적인 흐름 이런 거를 보여준 영화는 아닐지 몰라도 그냥 찌질함. 지금 우리가 다 성장해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봤을 때, 저 30대 이상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장해 있다고 생각한 20대가 이 영화를 보면 왜 이렇게 찌질해하면서 공감을 못하고 또는 뭐 너무 예전 패션 이런 거에 좀 영화가 템포가 느리고 뭐 이런 거에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30 이후 이제 좀 20대를 추억할 만한 나이가 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잔잔한 그런 공감을 주는 영화가 아닌가. 저희가 이 영화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한 게 네. 그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찾아봐도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한 그런 것들이 거의 하나도 옛날 없더라고요. 영화라서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전 제임스 맥어보이 팬이라서 사실 옛날에 봤던 거거든요. 네. 어찌됐든 하여튼 영화 선택은 되게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영화 선택까지 이제 네. 훈훈하게 오늘은 전부 다 열주님이 전체적으로 훈훈하게 평을 내려주셔서 반대하시네요. 즐겁네요. 네,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팩트, 임팩트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끊었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영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악은 슬픈 음악으로 깔아주세요. 지금 깔려 있나요? 슬픈 음악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따라라라. 육성으로 까실 줄이야. 저희 구두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작년 겨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름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지골제였죠. 맞아요. 지골제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지골제 뭐의 약자였죠? 지인들이 추천해준 아니 지골제. 지골제. 추천이 아니지 고리. 지인들이 골라주는 제목. 지인들이 골라줄 때까지 아직 미제. 맞아. 이 정도로 아니, 오래됐나 봐요. 열심히. 이거를 기억 못할 정도로. 열주님 너무 하시네요. 그러네요. 열주님이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는 스타일이에요. 지골제를 몰라. 그렇게 시작했던 저희가 어느덧 거의 뭐 동영상 나눠서 올린 것까지 하면은 10개가 넘는 영상이 그 음성이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제 8번째 화로 저희 오늘 브라이언 갑자기 영어 제목 생각이 안 나네. 스타트 포맨. 아니 스타트 포텐. 스타트 포텐으로 이게 마지막이 되니까 대본 없이 하려니까 횡설수설을 하게 되네. 아니 약간 우리 프로라면서. 누가요? 너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쪽팔리게. 네. 저희가 어느새 이제 여러 가지 영화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8화를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이별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두리의 영화 이야기를 정말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녹음도 띄엄띄엄 하고 이러느라 각자의 삶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나가는 것도 이제 물론 떨어지는 조회수 때문에 스스로도 이제 약간 의기소침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어쨌든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만나면서 열주님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저희가 이걸 마무리하려는 시점에 와가지고 기억에 남는 녹음이었다든지 뭐 그런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는 스타일이 편협적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네, 하기 전에는. 근데 이 같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영화를 좀 폭넓게 많이 봤고 영화를 보면서 약간 세상을 보는 시각도 많이 커졌어. 그래요? 성장했네요. 네, 맞아. 그야말로 좀 성장했어요. 저희 8화의 키워드가 성장인 이유도 사실은 그쵸. 이걸 하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실 꺼낸 건데 미스구님은 어때요? 저는 원래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진짜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맞아. 그게 내가 좋아하던 일이든 안 좋아하던 일이든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는 저는 되게 좋아하고 영화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보수라 그래요. 네. 무거수고 반응도 없고 막 이러니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반응 때문에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하지만 막상 그래도, 올리고 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치. 근데 어쨌든 제 스스로는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 게 뭐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한 10년 뒤나 뭐 15년 뒤에 내가 이걸 다시 들었을 때 되게 풋풋한 나의 모습에 재밌을 것 같아. 네, 너무 재밌지 않을까. 막 약간 일기장 뒤져보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 말고 다른 두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 영원한 이별은 아니잖아요. 아까 잠시 쉰다고 했듯이 근데 재정비해서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시즌 1을 영화로 하면서 참 좋았던 게 많아요. 왜냐면 녹음을 하려면은 영화를 보고 와야 되니까 내가 예전에 몰랐던 영화도 봐야 되고 아까 열주가 얘기했듯이 이게 아니었으면 굳이 안 봤을 영화도 어떤 주제 때문에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의외의 재미나 감동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건 좋더라고요. 맞아. 그렇습니다. 일이 또 좀 성장했다고 느끼나요? 본인 스스로? 이거를 하고 나서요? 네. 저는 성장 쪽보다는 사람의 어떤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규칙적인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거를 녹음하러 오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녹음하러 오는 길이. 근데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재밌는 거를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는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이것저것 검색도 하고 모임도 나가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걸로 내 인생 패턴이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답답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굳이 꼭 이 녹음하는 팟캐스트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기재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팟캐스트죠. 근데 이거를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되게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실제로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나중에 내가 40살, 50살이 됐을 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참 이런 것도 했었지. 그러니까. 재밌었다. 네. 그렇게 돌이키기에는 참 좋은 맞아요. 경험이 맞아요.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 또는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거나 이런 게 뭐지 하는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팟캐스트 해보라고 지금. 네. 네. 또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맞아. 요즘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1인 미디어의 세상이잖아요. 저 스스로 되게 뿌듯한 게 뭐냐면은 그냥 이런 거를 전혀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봐야지 이렇게 시작도 엄두조차 못 냈던 친구들이 제가 하는 방송을 듣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시작을 할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영감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스스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차피 이렇게 훈훈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긴 했지만 이거는 저희들끼리 사실 술자리에서 해도 되는 얘기인데 굳이 이것까지 녹음해서 업로드 한다는 것 자체가 팟캐스트의 매력이에요. 세상에 우리 이야기를 무조건 뿌리는 거야. 누가 듣든 말든. 맞아. 이게 또 다 이게 디지털로 다 남아가지고 영원히 유튜브에 남아있고 이게 얼마나 되게 의미 있는 인간이 태어나서 이름을 남기듯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에 더 관심 있고 더 재밌게 들어주는 이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저희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좀 더 이제 저희만 재밌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재밌게 가보죠. 네. 그럽시다. 그럼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씩 남겨줘. 열주님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열주님의 복귀를 오랫동안 기다릴 분들에게 너무 뭐 슬퍼하지 말아라. 난 영원히 이별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 좀 열주님 팬들에게 H.O.T. 네, 해체할 때처럼. 네, 열주님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남겨주세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막 밖에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나뵙게 되면 그동안에 좀 축적을 해야죠. 이제 곰이 잠깐 겨울 동안 굴에 있는 것처럼 굴에 있어. 동면을 취하듯이. 동면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듯이 제가 또 에너지 좋은 기운을 이제 많이 얻어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 멋있네.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곰은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잠을 자죠. 오랫동안 이렇게 했다가 얘가 좀 적절치 않았다. 차라리 이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인간이 되는 걸 노력을 하는 그쪽 곰은 어때요? 요즘에 흑마늘을 많이 먹고 있어요. 좋네. 그럼 그쪽 꿈이네요. 네. 정확히 그 곰이네요. 좋네요. 미스고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미스고님 본인에게 하든지 뭐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참 고생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도 팟캐스트를 한번 해봤고 이번에도 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 뭔가를 스스로 깨닫고 좀 더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즌 때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감기도 다 나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꾀꼬리 같은 소리예요. 목소리. 감기는 당연히 낫겠지. 감기를 뭐 2년 3년 나는 사람이 없는데 감기를 나와서 요즘 감기 진짜 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스고님 얘기는 그만큼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재정비에서 그죠.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포켓몬이 진화하듯이 저는 좀 더 성장을 해가지고 뭐 미스 고리모 이런 느낌으로 라이트 진화해서. 느낌으로. 네. 아니 약간 파일이 닮았는데 파일이. 진짜요? 파일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인데. 파일이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좀 귀여워요. 다음번에 영상으로 갑시다. 다음 콘텐츠는 우리 영상으로 가요. 얼만큼 귀여운지도 보여줄 겸 다음 1도 저는 뭐 너무 재밌었고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더 재밌는 걸로 재밌는 걸로. 더 많이 준비해서 저희가 머리를 한번 짜보죠. 네 재밌게 시작할 때까지 네.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으니까 다음번에도 우리도 재밌고 듣는 사람도 재밌는 네. 그런 걸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에요. 열주님이 오늘은 끝인사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네. 뭐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걸 시키니까 동공이 굉장히 흔들리고 시 있어요. 한 구절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이 구두리가 시즌 2가 준비가 안 되면 시즌 1이 이게 지금 마지막 말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열주가 이걸 마지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시켜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로 할게요. 네. 예전에 시도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태해졌어. 만추라는 시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옛날에 시도 써오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더니 요즘은 그냥 대충 하고 끝내려고 그런다. 맞아. 얼굴로 때우려고 이제. 네. 그 시멘트 벽이 있고 그 제주도에 보면 그 구멍이 뚫린 현무암. 그런 벽이 있죠. 벽이 있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시멘트 벽은 이제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구멍이 뚫려 있는 벽은 무너지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약해 보여요.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다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우리 구두리가 네. 이거 좀 망한 것 같은데. 아니야 좋았는데? 좋은데요? 완전 의미도 되게 좋은데? 있고. 제가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나 아는 게 제가 제가 진짜 아끼는 친구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안 돼. 그러면은 네. 열주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잖아. 열주한테 마무리하게 시킬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약속할게요. 너무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서. 해줘요. 우리는 모두 부서져 있다. 어.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되게 좋죠. 좋네요. 이런 얘기를 열주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구멍. 다시 마무리해 주시죠. 마치 안 한 것처럼 다시. 다른 얘기를.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난다고 했나요? 맞아요. 좀 약간 주제를 잘못 말한 것 같아. 왜요?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다. 약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공감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맞아. 응. 우리가 너무 방송을 잘하고 이러면 사실 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추어 방송이기 때문에 또 그만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마지막에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끝내야지 또 시즌 2를 사람들이 듣지. 저희 방송 별로예요. 이러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생각하고 진짜 정말 수 여러 개 든다. 열주가 표정이 스스로 만족을 못했어. 만족 못했네. 그래서 지금 스스로에게 따끔하게 지금 혼을 내는 표정이에요. 이거밖에 안 야, 돼. 이 자식아! 이거밖에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한 이야기가 더 있어. 그럼 봅시다. 어차피 마지막인데 뭐 길어봤자 뭐 상관없잖아. 계속 해보지 뭐 나올 때까지. 그 넥스트 뭔가 다음이랑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팔까지 걷어붙였습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데. 사자는 네. 사자랑 소가 그 톨스토이 우화인데 사자는
아 근데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넥스트랑은 안 맞는데. 근데 사자소 얘기 너무 듣고 싶잖아. 그 얘기나 해 그냥. 왜 사자소 마무리 안 해도 얘기를 되니까 꺼냈어? 사자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톨스토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랑 소가 사귀거든요. 네. 네? 사귄다고 사귄다. 사자랑 소가 사귀는데 연애, 연애를 한다고? 네. 연애를 하는데 소는 그 풀을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최적의 풀을 사자한테 제일 좋은 풀. 주는 거죠. 근데 사자는 또 그런 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또 뭐. 사자는 가장 맛있는 육식을 네. 소한테 주는데 소고기 아니야? 근데 소는 또 그걸 못 고맙다고는 먹지. 하는데 응. 쟤도 그걸 즐기지 못하잖아요. 응. 근데 뭔가 관계라는 게 응. 서로 가지고 있는 거로 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응.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응.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응. 하는 게 주제인데 응. 저희도 어렵겠는데. 각자 이렇게 생활하지만 어렵겠는데 이걸로 마무리하기 어렵겠는데. 마무리해보죠. 서로 배려하면서 네.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하면서 네. 같이 성장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오늘 동물이 많이 나오네요. 곰에 이어서 사자와 소.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열조님이 따뜻함을 볼 수 있어. 동물 사랑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아 이거 좀 마무리 좀 여전히 좀 느낌 이상한데 마지막으로 그냥 그냥 뭐가 얘기하지 말고. 아빠로서 미래의 자식들에게 한마디 해줍시다. 음성 편지. 시키면 다 해. 거의 라디오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뭐 따로 간섭이나 그런 건 없을 테니 너희가 하고 싶은 걸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도전을 해보렴. 너무 좋다. 소름 돋았어요. 지금. 내 아버지였으면 좋네요. 이제 만족한 표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열주님의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구두리의 첫 번째 시즌 1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줘야죠. 아 이거 해줘요? 아 이것도 해줘야 또 마무리한 느낌이 드나? 아 이게 전체의 마지막이겠구나. 네. 기분이 묘하네요. 그래서 구두리 시즌 1에 지금까지 저는 김일도 방열주 미스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